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이번에 할 내용은요. 제가 이 아동 심리학을 한 계기와 제가 지금까지 되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해요. 아시다시피 뭐 제 강의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은 저는 현재 아이는 없어요. 나중에 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계획은 있고, 어차피 나중에 아이를 낳더라 하더라도 뭐 육아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은 알고 있어야 되니까 겸사겸사 공부한 건 있어요. 제 예전 강의를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은 저는 고등학교 때 뇌의 일부분이 조금 많이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조금 질환으로 좀 나빠지긴 해가지고 암기가 일반 글씨 암기가 안 되고, 또 이름 같은 걸 외우는 게 지금 거의 힘들어요. 현재 뭐 일본어도 조금 하지만은 히라가나 자체도 그 50음도를 못 외워요. 뭐 거의 그 정도 수준이에요. 하여튼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고자 싶은 거는, 운에는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어요. 개별적인 능력도 있고,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는 능력, 만들기를 잘하는 능력. 이 그리기도 펜으로 잘 그리는 사람도 있고, 또 붓으로도 잘 그리는 사람이 있고, 또 스프레이, 이런 걸로 잘 그리는 사람도 있고, 또 뭐 만들기랑 그리기랑 합쳐져 가지고 뭐 음식 같은 거 만들 때 또 그리기랑 만들기를 합쳐서 멋있는 이런 음식들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예술 작품들, 이런 것들도 다 각자 개인적인 능력이에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잔해를 많이 못 쓰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운해 쪽만 집중적으로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다행이었던 게, 어렸을 때 암기 과목을 못하는 대신 수학을 좀 즐겨서 했었어요. 그래서 수학 중에서도 일반 연산 이런 것보다는 생각해서 푸는 수학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즐겨서 했었어요. 그래서 문제를 한 문제를 풀더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보고, 또 답이 안 나오더라도 해답지를 보지 않고 답이 나올 때까지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많이 풀었어요. 그 창의력 수학을 한 덕에 따로 뇌가 많이 발달을 했는데, 그것이 비전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뇌가 많이 발달을 한 거예요. 이 비전 능력 같은 경우도 뭐 아무나 되는 건 아니에요. 뭐 수학을 그냥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나오는 미분적분 문제를 풀고, 일반적으로 나오는 문제 풀고 그런다고 이 비전 능력이 올라가지가 않아요. 항상 창의력 수학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문제를 풀더라도 8시간을 걸리든 9시간이 걸리든 며칠이 걸리든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답이 나오게끔 노력을 하는 그런 수학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본인이 즐거워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누가 문제 한 문제 푸는데 12시간, 13시간 이렇게 푸냐고요. 이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학을 좀 재밌어 하는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가끔 가다가 좀 어려운 문제를 며칠씩 생각을 해 가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계속 풀어주고, 그 답이 나오는 그 과정까지 장시간 생각을 하는 그런 수학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스물 몇 살 정도 됐을 때 이미 책은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또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도 많았고, 제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한 궁금증도 굉장히 많았어요. 뭐 우리 때는 네가 공부하기 싫어서 그렇게 된 거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니까 전 나름대로 억울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알고자 싶은 이런 것도 있었고, 남들과 조금 다르다 이런 느낌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기도 시작했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27살 정도 됐을 때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이렇게 노력을 했던 것들이 이제 결실을 맺기 시작을 한 거예요. 진짜 힘들었어요. 그때까지 살기까지가. 어, 일단 암기가 안 되는 것 자체가 사회생활 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태였어요. 사람 이름 외우는 것조차도 힘들고, 어떤 단어조차 외우는 것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살아가는 것도 조금 힘들었었어요. 동네 이름조차도 외우는 것도 힘들었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제가 뭐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할 일이 있는데, 이 비전 능력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설명을 할 거예요. 어쨌든 그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되고, 사람들의 이 성향 파악, 성격, 이런 것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불란사하는 행위가 싫었어요. 그래서, 항상 저 사람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그게 속편했거든. 저 사람을 맞춰주는 게 속편했어, 저는. 제 고집대로 나가는 것보다. 그래서 저 사람이 성격은 어떤지, 뭘 좋아하는지, 이럴 때 어떤 거를 하는지. 그래서 각 사람들마다 이런 성격 분석하는 것들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 성격에 맞춰서 해주다 보니까는, 저를 이렇게 많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렇다고 막 리더십 있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냥 사람들하고 평안한 관계 유지하는 것이 저는 그게 제일 목표였으니까. 그리고 제가 남들보다 좀 낮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는 그런 것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하다가 27살 정도 되니까는 그때 수학을 했던 것들이 결실을 맺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상하게 내가 어떤 것을 하려고 하면은 앞으로 어떤 것들이 전개가 되는지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최고 많이 보였던 게 정보만 많이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정보가 이론적인 정보가 아니에요. 그때는 저 나름대로 막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론적인 정보보다는 좀 경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의 상황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그게 좀 신기하긴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되니까는 적중률이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한 70% 정도? 근데 그것이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는 적중률이 많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왜 적중률이 안 맞냐면은 이 사람 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회방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정확하게 맞췄을 때는 이제 적중률이 굉장히 좋았는데 제가 하는 일을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적중률이 많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는 제가 아이들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이 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가르치는 걸 많이 했었죠. 그래서 아이들을 좀 많이 봐왔고 또 성인들 성격 이런 것도 관심이 좀 많았어요. 그렇게 하다가 7, 8년 전인가? 그러니까는 정확하게는 12, 3년 전 재능 거기를 할 때 그때 한 2년은 지금 어머니들이 아이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뇌에 대해서 표 2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통 강의할 때 쓰는 뇌 그림 하나 있어요. 그거 하나랑 또 잔해형, 운해형 타입에 대해서 이렇게 표 한 장 나온 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나서 지금까지 내가 알려고 했던 게 이거였구나. 그때 알게 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하고는 싶었는데 자료가 없는 거예요. 딸랑 그것뿐이 없어요. 그래서 다행히 지금까지 사람들에 대해서 분석해 갔던 거 그런 것들은 제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저를 이용해서 실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운해형 타입이었고 내가 어렸을 때 이런 것들이 내가 이렇게 공부를 못했던 이유가 운해형이라 그랬구나. 지금 학교 방식이 너무 좌뇌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운해형 아이들이 못하는구나. 근데 의외로 운해형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어머님들이 생각을 하기에 운해형 아이들은 문제아라고 인식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아이들이 이상하게 변화되는 게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재능 2년 남겨놓고 본격적으로 뇌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때 당시 제가 재능 다니면서 한 달, 매달 손해를 보는 금액이 몇백만 원씩이었어요. 그러니까 월급은 없는 상태에서 몇백만 원씩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 연구를 완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2년을 버텼어요. 그동안 빚진 게 한 3천에서 한 5천 빚졌을 거예요. 이 연구 완성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게 진짜 제 빚 들여가면서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제가 생긴 게 있어요. 그 뇌에 대해서 조금 하고 나서부터 갑자기 아이들에 대한 감정이 저한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이런 스트레스성 감정, 이런 것들이 저가 느껴지면서 아이들이 아파하는 이런 것을
같이 느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그대로 못 넘기겠던 거죠. 그렇게 하다가 아이들에 대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코로나 시기 전에, 코로나 시기 때였죠. 2019년도에 원래 코비드19가 2019년도에 생긴 거예요. 2019년 10월 달인가 우한에서 생긴 거고, 제가 이걸 시작한 게 2020년 7월 달. 그러니까 필리핀에 있다가 제가 여기 도망 와가지고 거기 있으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7월 달인가 도망 왔어요. 비행기 티켓 끊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기서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2020년 7월 달부터. 그래서 그때 제가 운의 잔에 가지고 있던 모든 정보 지식을 그때 한 50강의에 걸쳐서 쉬지도 않고 매일 올린 거예요. 근데 녹화는 뭐 매일 했긴 했는데 이 편집 기술이 없어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죠, 처음에. 그렇게 했긴 하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상담을 시작을 했는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뇌의 흐름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를 보면은 뇌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어느 쪽 뇌가 더 많이 쓰이고, 어느 쪽 뇌가 꽉 차 있고, 어느 쪽 뇌가 벼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조금 신기하긴 했어요. 근데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라, 제가 그만큼 연구했던 노력의 결과겠죠. 그게 재작년이에요. 그때 재작년부터 아이를 보면은 우뇌가 많이 발달되는지 좌뇌가 많이 발달되는지 좌뇌의 어느 쪽 부분이 발달되어 있는지 우뇌의 어느 쪽 부분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지 그 발달이 안 된 부분이 어느 쪽 부분인지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만 봐도. 그리고 그런 거 검사 결과 나온 데이터와 제가 눈으로 본 데이터와 거의 또 비슷했고요. 그리고 나서 작년인가부터 새로운 능력이 하나가 또 생겼어요. 이게 비전 단계의 거의 최종 단계라고 제가 봐요. 이게 구상화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 비전 능력이 되려면은 일단 좌뇌형 사람들은 불가능해요. 우뇌형 사람들만 가능해요. 왜냐면은 이 멀티태스킹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좌뇌형 사람들은 하나에 한 가지밖에 안 되니까 한 가지 일에만 집중을 하잖아요. 근데 우뇌형 사람들은 이것저것 신경을 많이 쓰인단 말이야.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만 가능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비전 능력 중에서 구상화가 돼요. 나중에 이게 맥스 단계까지 올라가면은. 그래서 이 비전을 하려면은 내가 지금 처한 상황, 미래에 처할 상황,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그린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집어넣고 머릿속으로 이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과가, 이거는 본인의 이 비전 능력치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경험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이게 이런 정보보다 경험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야 되고, 이 경험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 시뮬레이션을 돌리게 돼요. 그러면은 이게 하루 있다 나올 수도 있고요. 이틀 있다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하루 이틀 사이에 이게 뇌가 쉬는 건 아니에요. 이게 계속 돌면서 나는 딴짓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결과가 딱 나오잖아요. 자다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다음날 되면은 이 결과값이 머릿속에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정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은 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이게 뭐 뜬구름 잡는 얘기 같지만은 저는 어차피 뇌에 대해서 원래 이제 전공적으로 공부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심리학과 전공도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 제 강의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일반 교수들 강의 듣고 많이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뭐 문맥이 많이 상통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근데 저는 제 독자적인 연구 강의를 위해서 다른 분들 강의는 안 봐요. 그 사람들 강의를 보다가는 제 독자 연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패턴에 흘러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솔직히 저는 무슨 강의를 했는지는 몰라요. 어차피 자네 운해에 대해서 이렇게 파고든 강의는 지금 우리나라에 저밖에 없기 때문에 제 독자 연구 강의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책으로도 공부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저 혼자 독자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만나왔던 이 사람들이나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 또 저를 이용해서 혼자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리는데,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동시에 많은 생각들을 할 수가 있고 많이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며칠씩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것들이 계속 생겨요. 제가 맨 처음에 이 유튜브 시작할 때는 그냥 좌뇌 우뇌에 대해서만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나니까는 대충 전체적으로
뇌가 어떻게 발달하는지 이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올해, 그러니까 작년 말 정도부터였을 거예요. 작년 말 정도부터 무엇이 됐냐면은 어떤 게 전체적으로 우뇌를 발달시키는 건지, 어떤 게 좌뇌를 발달시키는 건지, 또 몇 살 때 전에 이거를 시켰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제가 작년부터 아마 이 구상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또 아이를 본다든지 먼 처음에 됐던 게 이제 제가 방문 상담을 하면서 그 아이의 이제 대충 뇌 흐름이 보이니까 그 아이에 대해서 하나의 샘플이 되면서 그 아이의 뇌 구조를 가진 한 아이가 제 머릿속에 남아요. 또 상담을 하면은 또 그 아이가 제 뇌 구조 속에 남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아이들이 머릿속에 남게 돼요. 또 아이를 못 본 상태에서 전화 상담을 하다 보면은 한 아이가 만들어지고 또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에 따라서 또 아이가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전화 상담을 하면서 엄마들이 얘기하는 이런 얘기를 들음으로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가 보이게 돼요. 그러면서 전화 상담을 하면서 아이 이런 거 하면 어떨까요? 저런 거 하면 어떨까요? 하면은 제가 순식간에 그게 시뮬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면 안 좋겠습니다. 요거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전화 상담으로 했을 때는 어머님의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어머님 의견에 맞는 그 아이가 구상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얘기를 하거나 또 빠진 얘기를 했을 때는 제 상담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틀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직접 봤을 때는 그 아이에 대해서 제가 그 아이의 지금 현재 상태, 뇌구조와 나이와 현재 상태의 아이들의 이런 특징들, 기질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형상화가 돼서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이 아이에 대해서 상담을 하더라도 제가 아이가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 이것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앞으로 2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이런 거를 시켰을 때 아이가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 이런 거가 금방금방 시뮬레이션이 돼요. 근데 좀 위험 리스크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게 언제 결과값이 나올지 모르는데 그래도 2, 3일 내에 나와요. 근데 제가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거는 계속 도는 상태고, 또 제가 어떤 거를 하고자 할 때, 어떤 것에 대해서 실험을 할 때, 일반 대학교 교수들은 논문 같은 거 작성을 할 때 직접 아이들을 20명, 30명 무작위로 뽑아놓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저는 대학교 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뭐에 대해서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오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구상화했던 이 아이들한테 그 데이터를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한 며칠 정도 지나면은 이 뇌 속에서 계속 도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 돌 때 막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돌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저대로 제 개인 일을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게 시뮬레이션이 다 돌았을 정도 되면은 그게 며칠 후가 되든지 그때 딱 결과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좋다, 나쁘다, 어떤 리스크가 있다, 뭐가 위험할까?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잔해형 타입 아이들한테는 어떤 결과값이 나오고 우내형 타입 아이들한테는 어떤 결과값이 나오고, 그래서 위험 리스크가 많으면은 제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잘 되더라도 얘가 학교에 갔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는 이런 것까지 다 머릿속에서 나와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런 연구 데이터 값이, 그러니까 구상화한 이런 연구 데이터 값이 실질적으로 주변에서 다 그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집에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지만은 이 밖의 상황, 그러니까 제 지역이 아닌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 수가 있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들하고 제가 상담을 하더라도 무료로 하는 게 정보를 저도 얻긴 얻어야 돼요. 그래야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 또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저는 정보를 입수하고 정보를 어머니한테 얘기를 듣고 그거를 바로 전화를 끊자마자 또 저는 저 나름대로 제가 구상화했던 그 아이들한테 또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보를 많이 입수하게 되면은 저 나름대로 많은 데이터가 생기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많은 데이터들이 앞으로의 이런 2년 후
지금부터 한 5년 후까지 앞으로 우리나라가 교육 세계가 어떻게 돌아갈지,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점점 많아지면서 제가 그런 거를 나중에 일반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위험 단계 수준이에요. 조기 교육이. 그래가지고 제가 보통 얘기할 때 너무 단호하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면 위험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것을 해서 얻는 이런 거보다 잃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조그만 걸 얻기 위해서 이 위험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안 하는 게 낫는 거죠. 근데 이 조그만 걸 얻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초등학교 가서 이게 쓸모가 있냐? 쓸모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아시기 때는 제가 웬만하면 다 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요즘 조기 교육 나온 것들이 36개월 전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36개월 전에 어머니들이 많이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돈이 잘 벌려. 비싸게 해도 사람들이 찾아와. 그리고 거기다 뭐 레벨 테스팅 막 그런 거에서 경쟁심을 심어주잖아요. 그러면 학원 값어치가 올라가면서 더 비싸져요. 그래서 비싼 돈을 들여도 거길 가는 거예요. 괜히 좋아 보이니까. 그런데 거기 나오잖아요. 애들 다 망가져요. 6살, 7살 이전에 싹 다 망가져요. 거기서 버텨? 초등학교 3학년 이전에 망가져요. 그런데 아이 망가지잖아요. 조기교육 업체에서 책임질까요? 절대 안 져요. 그리고 26개월 막 20개월 이런 아이들 시키잖아. 이 아이가 초등학교 되잖아요. 그러면은 못해도 6년 7년이에요. 이 업체도 6년 7년 되면은 돈 다 벌고 다른 사람한테 권리금 해서 넘겨버리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옛날 원장을 찾아볼 수도 없어. 이 아이 다 망가진 다음에 누구한테 고소할 건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이가 잘못됐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건데요? 증명 못해요. 아이가 이렇게 변화가 있는데도 학원에서 또 얘기를 안 해줘요. 왜? 이 아이는 3월 달에 들어왔으면은 겨울방학 때까지 해야 돼. 중간에 교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방학 이후부터 아이가 문제 성향을 보이더라도 얘기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겨울방학 때까지 돈을 벌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아이가 문제 성향을 보이는데도 엄마들한테 아이가 아직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년 되잖아. 저건 이제 안 오셔도 될 것 같다고. 딴 데 가보시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왜? 이 아이가 계속 문제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쓰레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나중에 또 얘기를 할 건데 36개월 이전에 하는 모든 운해형 교육은 다 잔해형 교육이에요. 좀 말이 어감이 이상한가? 운해형 교육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걸 36개월 이전에 하게 되는 순간 그건 다 잔해형 교육이 돼요.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또 계속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 거 채널 4는 조기 교육 위주로 제가 할 거고요. 제가 이상하게 계속 그 시뮬레이션 예전에 돌렸던 것들이 계속 새로운 지식으로 자고 일어나면 계속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지식들이 계속 쌓여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도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이게 구상화 단계 되고 나서부터 새로운 것들이 계속 만들어져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새로운 지식들이 만들어진 거를 계속 전달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저도 전화 상담보다 방문 상담을 하는 게 아이에 대해서 더 확실히 알 수가 있지만은, 또 지역이 멀고 그러면은 제가 갈 수가 없는 입장이라 그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 하여튼 지금 전화 상담으로 하는 거랑 방문 상담을 하는 거랑, 이 구상화되는 아이가 전화 상담은 가상으로 구상화가 되기 때문에 잘못된 상담이 나갈 수도 있다는 거 꼭 참고해 주시고요. 방문 상담 같은 경우는 제가 아이에 대해서 구상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뭐 전화 상담 하시는 거는 제가 아이에 대해서 확실히 알려줄 수가 있는 거고, 그 아이가 변화가 오면은 바로 저한테 피드백을 꼭 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아이가 변화가 있었는데도 저한테 얘기를 안 해주시면은 저는 옛날 그 생각을 가지고 계속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중간에 뭐 안 시켰는지 알고. 그래서 아이가 중간에 변화가 있으면은 중간에 꼭 피드백을 꼭 주셔야 되는 거고요. 하여튼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보통 비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제 최종 단계가 뭐 여기서 더 이상 뭐 각성 단계가 있을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현재 이 구상 단계까지 가 있는 상태고, 이 구상 단계가 가 있으면은 이 멀티태스킹 능력이 몇 개인가에 따라서 새로운 지식들이 계속 기하급수로 쌓인다는 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험을 하지 않아도 그에 상응하는 데이터가 쌓여요. 이것이 지금 문해형 사람들의 이런 비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능력이고요. 이 구상 단계까지 가기까지는 또 시간이 오래 걸려요. 또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에 대해서 꾸준히 열심히 연구를 한 사람들한테 생기는 능력이에요. 뭐 장사를 하려고 해도 장사를 또 확장하고 이러다 보면은 계속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어떻게 하는지 시장 조사도 해보고 그러다 보면은 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또 구상 단계가 생겨요. 그래서 장사 같은 경우도 이런 거에 이제 시장 조사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내가 이 위치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은 어, 그 능력도 많이 향상을 시켜야 되죠. 이 비전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그러면은 이 주변에 있는 이 정보 입수 능력도 굉장히 좋아야 돼요. 그래서 너무 남 얘기만 믿지 말고 본인 스스로 이것저것 직접 발로 뛰어가면서 알아내는 이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능력을 계속 활성화시키다 보면은 이 비전 능력도 1년 볼 거를 2년 보게 되고 또 치고 빠져야 되는 그 시점도 알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하다가 그 능력이 올라가게 되면은 또 더 크게 더 확장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사람 단계를 하는 거고 저도 이 비전 능력이 있으면 어떤 일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문의 사람들 특징상 한 번 등 돌린 일은 다시는 안 해요. 그래서 제가 2년을 잡아놓은 게 2년 동안은 제가 여기에 포커스를 좀 맞춰가지고 여기에 좀 집중 연구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제가 뭐 버스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 하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제 이게 다 무료이기 때문에 이거만 하면 저 굶어 죽어요. 어, 제가 이거 2년 반 정도 했는데 유튜브 수익금이 15만 원 나왔어요. 15만. 굶어 죽어요. 그래서 저도 저 할 일을 해야지. 또 이거 유튜브 만들라고 쓴 돈도 제가 이것저것 장비 사고 그러라고 제가 2, 300만 원 썼어요. 쓴 돈에 비해서 뭐 벌어들이는 건 없죠. 가끔 가다가 전화 상담하면은 이제 어머니들이 뭐 커피 쿠폰 주고 그런 건 있지만은 따로 앞으로도 그렇고 돈을 위한 강의를 하다 보면은 제가 이게 맞지 않는 강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은영도 옛날에는 어차피 저랑 방향이 달라요. 오은영 박사랑 저랑 방향이 다른데 이 양반이 돈을 쫓다 보니까는 애들한테 하지 말아야 될 광고까지 해가면서 이게 뭐 의사인지 예능인인지 알아볼 수도 없는 그 상태가 됐죠. 어, 그래서 요즘 오은영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저도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다 하지 말라 그런 거를 갑자기 이 사람이 생뚱맞게 딱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이가 없어가지고. 하여튼, 마음에 안 들어. 어차피 저는 뭐 좀 독특한 강의를 하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거나 뭐 그런 거는 없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했던, 그러니까 제가가 아니라, 지금까지 많은 유튜브나 또 어머니들이 알아왔던 그런 거랑 저는 확연히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이런 교육들을 많이 부정하는 건데 또 이제 좀 뇌를 기점으로 하니까 좀 이해는 가실 거예요.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얘기는 많이 들었지 사람들이 이거 하면 뭐 안 좋다고 근데 뭐가 도대체 왜 안 좋은지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직접 아이랑 상담을 하면서 보는 것도 있고, 또 저랑 직접 상담을 많이 해보신 분들도 있고, 직접 아이가 변화를 느끼신 분들도 있고, 또 제가 상담을 해왔던 아이들이나 그 전에 내가 만나봤던 아이들이 현재 머릿속에 다 구성화되어 있는 상태라, 최소 봐왔던 애들은 한 3, 40명 정도 구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고, 가상으로 구성화되어 있는 애들까지 하면 한 300명 이상 돼요. 그러니까 그 구성화되어 있는 애들 상대로 제가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지금 교육 현실과 지금 사회 환경에 맞춰가지고 제가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제 강의는 2년 후, 3년 후에 들으면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현재 시점에 맞춰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되면은 또 지금 했던 게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다른 강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이 강의들은
현재 교육 실정과 현재 사회 환경에 맞춰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다는 거 꼭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가 없더라도 강의가 가능하고, 또 제가 여러 군데 돌아다니지 않더라도 그쪽 상황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어, 지금 이 구상화 단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앞으로는 저가 해야 되는 이 구상화 단계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게끔,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그거를 더 세련되게 만드는 게 앞으로의 저의 임무예요. 그래서 이 능력을 계속 향상시키면은 저 나름대로 또 좋은 것도 있고, 또 상담하거나 또 제 강의를 할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 요것으로 전하는 말씀 끝마치도록 하고요. 이것이 하나의 또 비전 능력이라는 거, 운의 능력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네, 요것으로 끝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음번에 새로운 강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채널 4 꼭 기억해 두시고요. 요 강의도 또 채널 1하고 4 같이 올릴 텐데, 채널 4 구독을 해 주셔서, 어, 조기 교육에 관련된 거 많이 들어보시도록 해요. 네, 감사합니다.